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동해 관련주들이 시장을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아서 아시겠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그런 재료로 인해서 상가를 간 종목은 ES글로벌과 메탈랩스 두 종목이었죠. 종목 다 동해 시초선 관련주입니다. 물론 전력 관련주들로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썼지만은 따라가 주지는 못했죠. ES글로벌과 메탈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영일만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오늘 모습은 좋지는 않았죠. 고론 글로벌 쪽이나 이런 애들은 모습은 좋지 않던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런 이슈 관련주들은 많이 변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말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월말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시간에서 보면 시간에서 상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금요일날도 사실은 상가 종목이 거의 전무했었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약간 화랑새 같이 느껴지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매매에 집중력이 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 그래서 잘 참조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음 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전 2시간 매매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번 금요일은 나름대로 없는 시장에서도 종목을 여러 가지 좀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스펙주 관련주들은 요 근래에 여러 가지 스펙주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차츰차츰 축적된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프리미엄이 많이 잡히는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주더라도 수익을 짧게 챙겨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 약간 어느 정도 기정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스펙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스펙주에서 큰 수익이 나올 때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았을 때 나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가가 높게 잡힐 경우에서는 수익은 나오더라도 짧게 먹고 나오자,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조금씩 데이터가 다 쌓여 나오고 있죠. 그런 점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스펙주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좀 시가 대비해서 한 10에서 12% 정도 이 수익이 오늘의 수익에 닿였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끝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할 것은 프리미엄과 시가 상관관계,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배트를 짧게 잡을 것인가 길게 잡을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향후 모든 매매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스펙주는 10에서 12% 정도밖에 수익은 못 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밥값 정도는 주었으니까 만족은 해야 되겠죠. 금요일은 무방이라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다 들어오셨는데요. 그날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주 쪽에서 좀 반응이 일어나면 조금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신규주를 좀 신경을 쓰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린 계속 신규주 세 종목을 계속 그리드위즈, 시어스테크, 라메디텍을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드위즈가 처음에 라메디텍이 조금 모습을 좋게 보이다가 가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드위즈에서 반응이 일어났죠. 우리가 42,000원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일본 상한가까지 안착을 해줍니다. 아쉽지만 이대로 굳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어지지 못하고 이제 풀어져 버렸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한 25%까지 나온단 말이죠.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상당히 좋았죠. 금요일날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지만은 굳어주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만약 굳어졌다면 그리드 위즈, 시스테크, 라미디텍 세 종목을 당분간 다음 주도 한번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그리드 위즈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리드 위즈로 인해서 라미디텍도 다시 수익을 다시 얻게 되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의 흐름에 따라서 라미디텍도 같이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0에서 12% 정도 수익은 나왔죠. 이런 것은 격가지 수익이니까 보너스 수익이죠. 만약에 그리드 위즈가 상한가를 탁 굳어져 버렸다면 라미디텍 역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 점은 좀 아쉽지만은 이것은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짝꿍 매매나 그룹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아주 우리가 의외의 보너스 수익을 올리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디텍도 수익이 조금 나왔고, 가장 수익이 약했던 것은 시어스테크놀로지가 수익이 제일 약했죠. 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얘가 몸이 가벼워서 다른 종목보다 가면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좀 바랬는데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 신규주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리드 위즈에 비중을 좀 많이 실었지 싶어요. 하지만 그리드 위즈로 인해서 라미디텍 그리고 CI, 시어스테크까지 이렇게 세 개가 이어지는 이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수익만 합쳐도 그래도 한 40% 정도 되니까 얼마를 먹든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매매하기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원전선우는 재룡산업을 대신해서 대원전선우를 추종 매매를 했죠. 실제로는 아침에 일찍 대룡이 먼저 시장을 끌고는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면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대원전선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았다 싶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5,100원 기점으로 타점을 잡아서 결국 여기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게 되죠. 1차로 여기서 18%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 대부분 정리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스타일은 절반 정도로 챙기고 절반은 가져가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이놈도 상한가를 유지해 주지 못한 점은 아쉽지요. 우리가 금요일날 상한가 종목이 상한가에 붙인 종목이 두 종목이나 붙였는데도 둘 다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네요. 그래서 하지만 상한가 종목도 별로 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까지 붙이는 이런 것까지는 트레이딩은 나쁘지 않았다.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챙겨 먹고 이 근처에서 한 번 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 2% 차이가 나는데 한 번 더 들어갔으면 두 번의 더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좀 힘겨루기, 재룡산업과 힘겨루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쉽사리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차라리 절반을 긁고 가면서 촉펴게 쳐다보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대원전선우는 상한가 안착을 해주지 못했지만은 당일 수익으로 18에서 20% 정도 주었으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원전선도 같이 따라는 보았습니다만은 따라가주지는 못했죠.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수익이었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선업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라는 키워드와 중국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아쉬웠죠. 이 종목은 금액대가 거래 금액대가 뭐 17억대가 아니고 뭐 170억이나 한 500억대 이 정도만 됐으면 충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도 남았을 종목인데
거래 물량 대금이 좀 약했죠. 그래서 그런 계약 금액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공략을 하지를 못했죠. 아침에 시가를 미래선에 12.6%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공략을 못하고 좀 기다려봤는데 눌러주질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지고 세 번째 이래 보았는데 첫 번째 타점 2,400원을 한번 보았죠. 2,400원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조금 한 5% 정도 이거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2,300원까지 주면 한 번 더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번 더 눌러주게 되죠. 2,300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10% 가까이. 이렇게 미래산업은 두 번으로 매매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조금 하이 트레이딩은 좀 노려봤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상가까지는 가주지는 못했지만 오늘 28%까지 갔죠. 가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방송에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 이 종목이 이렇게 목감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텐데 만약에 이놈이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시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봐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취지 아래서 이 종목을 추적을 했죠. 근데 조금씩 반응은 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는 9,500원을 타점을 잡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9,500원을 타점을 시작했는데 장가까지는 이 종목도 가주지는 못했습니다. 참 금요일날 진짜 좀 아쉬웠죠. 이 종목도 고가가 보면 25.8% 수익률은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참 아쉬웠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조금만 힘을 더 내줬으면 이놈도 충분히 상가를 잘 간 놈이고 그만 끼가 있는 놈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가를 한껏 탁 끊어줬으면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하지만 월말에 참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월요일날 되면 20 벌써 4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서는 깔끔하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문스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의 종목은 삐아 같은 종목은 우리가 보합기준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그 시가 돌파할 땐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2%대입니까? 시가가 아마 오늘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워낙 다른 종목 보니까 이것은 승부주 10선에서 제시했던 전략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죠. 아직 우리는 이제 보합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하더라도 얘는 오늘 6.8%입니까? 거의 7% 가까이 수익을 주었죠. 그래서 삐아도 밥값 정도는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가 조금 노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수익은 주지를 못했죠. 아쉽지만 한 5%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는 5% 정도 올려놓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밥값은 주었으니까 섭섭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장을 마감하면서 보유 종목은 GS 글로벌 한 종목과 그리고 중배주 한 종목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태커로 우리가 종배를 좀 넣었는데 시간의 모습은 좋지 않네요. 월요일날 보면서 또 얘기를 해 나가기로 하죠.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월말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주말에 나온 새로운 이슈와 주말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월요일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상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낮을 지배하는 상가 종목도 두 종목밖에 없죠. 그것도 동해 유전 그런 관련주,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관련주 두 종목, 시간에는 상가 종목이 하나.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많이 좀 혼조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리라 봅니다. 주말에는 충전들 많이 하시고 주식은 잠깐 적고 머리와 육회를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음 한 주를 위해서 충분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단지 눈앞을 보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라톤 같은 경기라 꾸준한 자기 관리와 그리고 일관된 패턴, 매매, 계좌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큰 틀의 생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충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